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구밀복검. 입에 꿀이 있지만 뱃속에 칼이 있다. 18사략에 나오는 말로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속으로는 해칠 뜻을 품고 있거나 뒤에 가서 헐뜯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행동, 명분과 실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의 사익을 위한 정치꾼들의 행태를 일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청장에 대해 구밀복검이 떠오른다며 배신의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를 사용해 윤 전 청장을 비판했는데요. 조 전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6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윤 전 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은 그대로이지만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악역을 맡은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인용한 것에 대해 느닷없이 매우 특이한 기사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조 전 장관은 당시 이러한 윤 전 청장의 정치적 언동을 접하면서 옛말인 구밀복검이 떠올랐다며 당시 윤 전 청장은 대통령을 겨누는 울산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청장 주위에 충성심은 그대로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며 달콤한 말을 하고 있지만 뱃속에는 문 대통령을 향하는 수사를 진행하며 칼을 품었다는 취지인 거죠. 우리 모두는 윤석열이 검찰 우두머리로 있으면서 그가 자행한 무소불위 권력에 망나니 칼춤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이건 그가 철저하게 의도하고 기획한 노림수였던 거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 자신을 부각시키고 차기 대선 주자로 만들기 위한 계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검찰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인 대호 프로젝트였던 거죠. 정치 검찰들의 이러한 역모는 어느 정도 성공한 듯 보여지지만 언감생심 꿈도 야무진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본 나머지 오버하고 말았으니 정체가 다 탄로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고 검찰청장직을 내팽개치고 대선 행보에 나섰지만 그의 뜻대로 될까요? 조 전 장관은 지난 5일 한 월간지가 윤 전 청장이 반문 정치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기사도 인용하면서 이전에는 정치와 거리가 먼 순정의 무욕의 검찰청장이라고 소위 무답, 웃을 뿐 답하지 않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중동과 보수경제지 그리고 기레기와 찌라시들의 합심동체가 윤석열 띄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관상부터 사주팔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미담까지 그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촛불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와 민주주의의 저력을 말입니다. 아직도 친일과 독재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정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입니다. 그런데 특수부 출신의 정치검찰이 대통령을 하겠다고요? 역사는 절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주호영 국힘당 원내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전 옹지 매입과 관련한 페이스북 해명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쉬는 주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전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줬는데요. 무엇을 위한 정쟁인지 또 무엇을 위한 정부 비판인지 이쯤 되면 정말 정상인가 싶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과 비논리로 자가당착적 발언을 남발하는 걸까요? 감옥에 있는 이명박 박근혜와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이건 허언증이죠.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수준인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전했는데요. 그는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올린 글을 보면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깊게 파인 거대한 골짜기가 느껴진다며 이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피 끓는 심정으로 법치 파괴, 탈원전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몇 차례 보냈다. 묵묵부답이었다며 여당이 180석의 힘으로 법과 예산을 탱크처럼 밀어붙일 때 대통령은 협치가 중요하다며 외면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런 분이 좀스럽게 퇴임 후 물러날 사저 때문에 첫 SNS를 띄우면서 발끈했다며 기왕 직접 소통을 시작했으니 제가 오늘 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즉각 응답해달라고 큰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냥 가사롭다는 말로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 제가 답변 드립니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말로 대답을 하죠.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는 대상과 대한민국 정치와 국정을 논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손흥민과 케인, 영구와 땡칠이라고 자화자찬하며 환상의 콤비 프레임을 자랑하던 철수와 훈이가 서울시장 한번 해보겠다고 진흙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꼴보기가 좋은데요. 이런 모래알 같은 집단이 뭉쳐질래야 뭉쳐질 수가 없는 거죠. 이합집산, 각계전투, 해처모여가 일이며 습관이며 관행인 이들, 그 짧은 정치 인생에 탈당과 창당을 밥 먹듯이 해온 그들에게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죠. 가뜩이나 보궐선거를 며칠 앞두고 터져 나오기 시작한 악재들, 이명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자녀 대학 입시 청탁 비리,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뭐 대략 선거 결과가 예견되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끝으로 14일 MBN 정훈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한 박준영 국힘당 부산시장 후보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끝까지 자신은 국정원 불법 사찰을 보고받은 적도 자료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국정원이 당시 작성한 문건에 허위로 박형준 홍보기획관 요청이라고 적었을까요?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이 말이죠. 이와 관련한 검증과 판단은 국민 모두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런 자가 과연 부산시장이 되도록 놔둬야 하는지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박 후보의 연관성 이 문제를 여권에서 지금 연이어 제기를 합니다. 김명춘 후보도 이건 좀 검증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던데요. 검증 받았고요. 네. 2018년에도 이런 거 갖고 그때 적폐청산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이게 나왔던 문건, 지금 일부 방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문건은 2018년에도 나왔던 거고. 그 4대강 사찰 4대강 원문에 그 사찰 업무계획관 문건이. 적시된 거 말씀하시나요? 예, 그리고 그 원문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도 별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거고. 네. 100번을 물어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하거나 또 불법 사찰된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세력, 네. 거기에는 시민단체도 포함이 되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부 언론도 포함이 되고 또 정당 심지어 국정원까지 네. 이게 한마디로 짝짝꿍이 돼서 저희는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찰 원문의 이름에 적시되어 있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르지 않느냐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청, 그다음에 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건 그대로 보고됐다는 그 내용이 아니죠. 네. 또 요청이라는 게 뭘 요청했는지 네. 전 요청한 기억이 없습니다. 네.